안녕하세요. 라이언킨즈의 연아입니다. 오늘은 서양판 화류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페미니스트 이나영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녀들, 즉 섹스워커들이 몸을 팔았지 명예를 판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섹스워커들을 보호하고 변호하지 못해서 안달인 것일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섹스워커라고 생각을 하면 매춘부, 창녀 등등 굉장히 부정적이고 강하게 금기시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요. 화류계, 꽃, 프린세스, 공주, 슈거베이비 등등으로 단어가 대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대처는 여자들이 섹스워커, 화류계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학생들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아이가 있는 여성들도 섹스워커에 뛰어드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양판의 여러 개의 다양한 모습의 화류계의 모습 한번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요. 이 기사 제목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당신이 만약 여행객처럼 성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성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여성은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남성들 16명과 섹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여성이 말하기를 자신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얻는 것은 남성들에게 관심을 받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참 궁금한데요. 자신의 성병의 역사에 대해서는 쏙 빼고 자신이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삶이 아주 글래머러스한 마치 할리우드의 여배우를 닮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여행과 원나잇으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착각, 여행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여행이 삶의 지상 목표라고 말하는 그녀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모습을 올리고 겉모습만이라도 할리우드 여배우처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모양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처녀성을 팝니다 라는 그러한 여성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성은요. 19살의 지젤이라는 모델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이번에 이 여성은 신데렐라 에스코트라는 회사와 처녀성을 파는 것을 광고를 하고 자신의 처녀성을 40억에 파는 것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신데렐라 에스코트라는 이 회사도 참 재미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 세계로부터 여성들의 처녀성을 팔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파일을 받고 그 중에서 40명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 40명 중에서 이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성의 처녀성을 파는 것을 광고하고 또 기획해주고 그리고 구매자와 연결을 시켜주고 호텔까지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주는 그러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처녀성을 판 낙찰가의 20%는 이 회사가 가져가는 그러한 수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지젤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처녀성을 40억에 어떠한 일본 비즈니스맨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지젤이라는 여성은 자신이 그냥 공짜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처녀성을 줄 바에는 자신은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처녀성을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19살의 여성이 40억이라는 큰 돈을 단 한 번의 섹스로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나쁜 거래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돈을
번 후에 평범하게 땀을 흘리면서 하는 일을, 어려운 일들을 지젤이 앞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요행을 바라고 더욱더 쉬운 돈을 버는 쪽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까요? 한번 화류계에 발을 들인 여성들이 자신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시 결혼을 하고 화류계를 끊는다 하더라도 그 화류계에서 벌었던 쉬운 돈의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서양판 화류계. 세 번째는요, 슈거데디와 슈거베이비의 관계입니다. 한국판으로 이야기한다면 돈 많은 아재와 아가씨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슈거데디와 슈거베이비의 관계는 먼저 앱으로 서로 만날 것을 결정을 하고 개인 메시지를 나눈 다음에 진짜로 만나서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CNN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러한 슈거데디와 슈거베이비의 관계를 다큐멘터리로 취재를 했는데요. 그 취재 안에서 한 유명 슈거데디, 슈거베이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CEO를 만났습니다. 그때 마침 이 CEO는 큰 파티를 슈거데디와 슈거베이비를 위해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 CEO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re's nothing wrong to be a beautiful and powerful woman and still want to be princess. Do not have to apologize for that. 슈거 베이비들이여, 자책감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슈거 베이비 일을 하면서 여성들이 많이 자책감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이 CEO가 말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앱의 평균 슈거 데디의 나이는 40, 연봉은 3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슈거 베이비의 평균 나이는 27살, 대부분이 대학생이고요. 아주 나이가 적게는 18살부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슈거 베이비의 파티에서는요, 보통 한 명의 슈거 데디당 4명의 슈거 베이비가 붙는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회원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많은 그런 슈거 베이비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것인데요. 이 파티에 참석하는 슈거 데디들의 40%가 기혼이다 보니까 마스크의 착용은 필수라고 하네요. 이런 슈거 베이비, 슈거 데디의 문화가 점점 커지면서 한 토크쇼에서는 이 슈거 베이비들을 이 CEO와 함께 초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초청한 자리에서 이 진행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당신들은 창녀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슈거 베이비들은 우리는 창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성공을 위한 디딤대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거 베이비에도 아주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이 알레슨이라는 여성은 자신이 19살 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 남자친구와 부모의 반대에도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와 결별을 통해서 자신이 오도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자 결국은 노숙자가 되었고, 이 노숙자의 생활을 면하기 위해서 슈거베이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일러는 다른 슈거베이비들을 양성하고 또 카운셀링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그런 슈거베이비를 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자신이 22살로서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비리그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슈거베이비들에게 물었을 때 당신은 매춘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이 여성들은 급구 자신은 매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 슈거데디, 슈거베이비의 파티에서 공공연하게 슈거데디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밤 너랑 자려면 얼마를 내야 하냐라고 공공연하게 묻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죠. 그러면 슈거베이비와 슈거데디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on-demand 섹스입니다. 즉, 슈거데디가 원하면 슈거베이비는 섹스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을 앓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비참해 보이고 자신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마약까지도 손을 대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여성과 슈거베이비의 관계를 유지하는 슈거데디. 그러한 슈거데디에게 감정 분출이나 화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슈거데리들의 40%가 기혼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남성이 벌써 결혼을 한 상태인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것에 뛰어드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슈거데리들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CNN과의 다큐멘터리에서도요, 한 슈거데리가 나옵니다. 30대 중반의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은 부동산으로 아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집과 그리고 자동차를 주는 것은 뭐 당연하죠 라고 의시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5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은 사기죄를 친 사람이었습니다. 즉 거짓말을 친 것이죠. 이렇게 슈거데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130만 원을 내는 다이아몬드 회원이 아니고서는 슈거데리의 사기꾼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한번 발을 들이면 늪과 같아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화류계. 명품을 휘감고 다니면서 한 달에 쉽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그 생활에 자신의 생활을 맞추며 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맛을 들이면 결국은 자신이 파멸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늪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류계의 여성들은 좋든 싫든 자신이 몸을 팔 때 자신의 명예도 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몸을 팔았지 명예를 판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이나영 교수의 말은 틀렸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더욱더 섹스 워커들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주면 대변해줄수록 이러한 화류계의 벽은 점점 내려가지면서 일반 여성들도 화류계에 뛰어드는 그러한 병폐가 나아집니다. 빠르고 쉬운 돈에 손을 댄 결과는 안으로는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과 조울증을 평생 끌어안고 사는 것, 겉으로는 두꺼운 화장에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점점 감추고 살다가 결국은 자신을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 그녀들이 지불해야 하는 진정한 대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oman with Strength and Honor 라이언 킨지의 연아였습니다. 좋아요도 구독도 오늘도 꼭 눌러주세요.